도대체 이 보안 수사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연원이 뭐냐?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됐길래 여기까지 왔나? 총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죠. 네.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보안책이 마련됐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인상 비평만 하시고 왔는데 우리 김대훈 기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 컴퓨터 좀 잡아주시면요. 이게 화면이요. 보안 수사권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연합뉴스에서 본 오래된 순으로 정렬한 거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이때 보안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나와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게 2017년이잖아요. 그럼 3년 4년 동안 말이 없다가 이제 2021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요. 일단은 이렇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안 수사권을 소환한 것은 21년부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소환했다.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꺼내들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는 2021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저희가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문제는 특수수사예요. 그렇죠.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에 이제 서거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고, 물론 그 이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든가 검찰의 뭐 그 별건 수사, 먼지 털기, 표적 수사 이런 것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특수수사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에도 특수부는 전국에 3곳뿐이었고 뇌물 같은 전통 범죄만 수사한다. 그러니까 그 특수수사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좀 보면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있었던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을 보면요. 일단은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없애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법 학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얘기해요. 근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얘기했을 때 여기서 수사라는 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인데 그 중에서도 특수 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 국회에서 이른바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야 공통으로 2012년 대선에서 폐지안을 내놓고요. 여야 공통으로 2012년 대선에 중수부 폐지안을 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중수부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 특수수사 기소 독점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검찰 개혁의 방향이었고,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일반 형사 사건의 지휘 송치를 걷어내자는 거는 본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인데,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남긴다. 지금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가 없으셨네요. 그런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검찰 개혁을 안 한 거네요. 네. 보안 수사권 남겨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수수사로 축소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특수수사로 축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실제로는 조직이 비대해졌잖아요, 더. 아니죠. 그 표현이 아니라 일반 수사권을 폐지하고요. 특수수사만 남겨놓는 거니까 특수수사로 축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특수수사는 줄이고 형사부, 공판부를 키운다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얘기되는 뭐 민생 아니면 강력범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형사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부의 권한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정확한 방향인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요. 특수수사가 전성기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우리 특수수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특수부 인력 그렇죠. 증강하고요. 네. 2018년 7월에 중앙지검에 4차장 신설해서 특수수사 라인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전 정권 적폐 수사 강화하고요. 근데 2019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하면서 이제 사법농단 수사까지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뭘 위한 거냐? 결과적으로 전정권 적폐 수사를 위한 겁니다.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 정권의 칼로 쓴 거죠. 사실 특수부를 이렇게 키워서. 정말 잘 되는 칼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8년 1월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특수수사가 네. 비대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경찰이 1차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확대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들을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 적폐청산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폐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저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런 세계관? 그러니까 특수부가 문제인데 과거에서 보수 정권에서 특수부가 문제인데 우리는 잘 쓸 수 있어 그걸.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뭐라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특수 수사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땐 일반 수사에 대한 강한 기능을 약화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면요. 거꾸로 간 거죠. 그리고 이거 1월에 발표를 하고 2018년 6월에 발표를 합니다. 검찰의 송치전 수사 지휘를 폐지.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경찰의 모든 사건에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이때부터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돼요. 이거를 불송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폐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검사가 뭐 필요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갖고 그때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부패, 경제금융, 공직자, 선거범죄 등 특수 사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게 여기 표현이 제한이지만 어쨌든 할 수 특수상 있다는 얘기죠. 남겨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구조를 보면은 특수수사 관련은 특수사건으로 제한한다라고 한 항목을 남기고요. 나머지 모두 일반 형사사건의 통제 구조를 바꾸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조국 전 대표나 그 당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나요? 왜 특수부만 남길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적폐청산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특수부를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뭐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다 맡기기에는 그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판단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은 특수수사.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 사인을 한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인데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법무부 장관인데 이분이 나중에 2019년 9월에다가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진원지는 검사의 일부 직접 수사 폐해 그 제도가 바꾼 건 일반 사건 구조였다. 그는 정권 송치주의 복원까지 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독으로 수사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다 모든 사건을 줘야 된다라고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면 아니 그거를 정권 송치라도 해서 검찰이 한 번 더 스크리닝 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법무장관이랑 지금 이재명 정부 시절의 법무장관이 사실상 인식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제가 급해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검찰은 사실 당시에 검찰 자체에선 특수부 줄이고 있었어요. 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네. 특수부서 폐지하고 형사공판부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수사 남겨놓겠다고 하고 형사공판부 약화시키면서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났냐면은 달라진 건 조 장관과 그 가족이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된 거 말고는 아무도 것도 없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제 윤석열 조국 사태 나고 나서 이제 6대 범죄 시행령이라는 걸 해서요. 네. 그 특수수사를 제한을 또 합니다. 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것도 특수수사예요. 요걸로 이제 제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국 했어요?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라는 말은 법적 정비는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그렇죠. 개혁의 마무리됐다. 정비가 검찰 개혁이 끝났다. 네. 제도적으로 마무리했다, 완성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공수처법 이제 패스트 트랙하고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제 수사 종결권 없애고 뭐 정권 송치도 없애고 뭐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다 이제 공포가 돼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됐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문재인의 개혁은 착한 개혁이고 이재명의 개혁은 나쁜 개혁이니까 그렇지. 필망할 개혁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야 이게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추미애, 윤석열, 뭐 추윤 갈등, 그 다음에 뭐 수사지휘권 폐지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유 참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도의 개혁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건 없는데 윤석열이 집권하니까 패권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나서 이제 형사 변호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불송치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건데 요즘에 로펌에서 뭐 수사 단계에서 끝내드린다. 이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공 사례 이런 것들 거기 홈페이지에 소개 많이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면요. 전 연인에게 반복된 연락으로 스토킹 처벌법 고소, 변호인은 괴롭힘이 아닌 해명 목적이라는 취지를 정리에 제출. 결과 검사 판단 없이 경찰 불송치로 종결. 그러니까 경찰만 스토킹을 막으면 했는데. 된다. 대단히 이거잖아. 편해요. 그리고 교제 중에 상습 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고소를 했는데 변호인이 고소장을 분석하고 조사에 동석했다. 결과 폭행을 인정한 일부만 벌금으로 약식이 나왔고 부인한 폭행 촬영은 모두 경찰 불송치. 이런 식의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뭐 이게 만약에 정말 보안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더 편해지겠는 더 거죠. 편히. 예. 김도영 기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이런 검찰 개혁도 아닌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수기 분리를 하고 검찰청 문을 닫는 진짜 근본적으로 다 때려 뒤엎어버리는 때려 부숴버리는 정말 개혁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보안 수사권 하나 남겨놨다고 이렇게 배깔고 반명 선언을 하고 한다는 게 참으로 정말 반명답네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그때는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네. 보안 수사권 자체를 이게 수사 기소가 완전 분리가 아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런 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고. 그럼 과거에도 여당의 그런 주장을 강경파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근데 사람들이 늘 특수수사가 필요할 때 특수수사를 해놓고 특수수사가 문제인데 특수수사는 안 건들고 일반 형사사법권 다 해놓고 그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윤석열을 위시한 특수부 검사들이 그 조국 터니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특수수사도 박탈해야 되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중수청 만들어가지고 특수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겼고 6대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정치적 부호로만 그 어쨌든 간 검찰은 나쁜 놈이고 죽여야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기소의 분리를 말했을 때 그 수사는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기관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었을 때 문제가 맞죠. 생겼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이 지금 그걸 분리를 했잖아요. 그쵸? 경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수사 종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근데 수사 개시가 안 되죠. 그 수사에 그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이제 보안 수사권이지 그걸 수사권이라고 하기는 그거는 이견이 있어요. 그건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 그게 수사권이냐. 아니 근데 이런 그거는 반론도 있죠. 왜냐하면 그 수사라는 거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이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보안 수사라는 표현은 그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어요. 그냥 보안 수사라는 권한이라는 거는 표현이 없고 그냥 검사의 수사 권한인데 그거를 이제 동일한 사건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동일성의 범주 내에서만 수사를 하도록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보안 수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 여당에서 사실 확인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면담권 이런 거 다 그걸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필요성을 다 인정을 하고 그게 있는 수사예요. 꼴이에요. 네, 그게 확인하고 수사야. 면담하는 게 수사예요. 권이잖아, 권. 네. 아니 그러면 그냥 보안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수사를 빼고 수사가 그렇게 싫으면 보안권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명칭을 바꿔서. 그런 데 대한 그 설명을 지금 검찰 개혁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권 면담권이 수사냐 아니냐 수사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요.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수사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근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런 게 없죠. 그냥 보안 수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다음에 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뭐 이런 식의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로만 갖고 일반 사람들의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간 뭐 그 이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왔을 때 2022년부터 21년부터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갑자기 이러느냐. 네.